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가이드 김동석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죠? 그동안 우리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폭염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살짝 가라앉은 듯한 모습입니다. 주말은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좀 꽤나 있던데 이제 좀 가을 소식이 상큼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여름밤 내내 더워가지고 이불 안 덮고 잔 지가 꽤 됐는데 어제 처음으로 자다가 추워 그러면서 이불 좀 끌어당겨가지고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겠네요. 자, 가을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확, 수익을 말하겠죠.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팍팍 거둘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또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전일 급등했다는 부담과 또 해외 정책 공백 등으로 기대감이 줄면서 고하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과 프로그램에 각각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요.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죠.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중국 무역 수지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안 좋은 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좋은 소식 또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뚜렷한 이벤트들은 굵직한 건 없고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의 목동지점 고용기 대리와 함께 현재 글로벌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추가 상승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요.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봐야죠. 네, 강정원 전문가를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이 어땠는지요? 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5.8포인트 상승하면서 숨고르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946.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5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특히 금요일에는 6,590억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5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은 좀 조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0.31포인트 상승한 475.5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이한 테마주로는 우선 충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YG 파워라든가 클로버 하이텍, RF텍, 뉴인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갤럭시 S3용 무선 충전기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충격을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S5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태광, 다음 송황밴드, 크루셜텍, JC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LG전자와 NHN, LG 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SFA, 티젠, 멜톡스, 예인밀, 한컴퓨터를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토요일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에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깊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중 내내 좀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만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3.07포인트 상승한 1405.8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2.2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적으로 강보합권에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10대 업종 중에서는 금융업종이 좀 하락을 했고요. 통신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원유 소매 가격도 중국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소식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전망 이런 부분 때문에 49% 하락한 92.8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선물 가격은 경기 부양책,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온스당 2.6달러 상승한 1623.7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추천하신 종목들 25승 11무 9패를 기록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추신 종목 아마 슈프리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슈프리마 시초가 14,800원 대비해서 종가는 14,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2.7%에 마감을 했고요. 제가
손절가를 짧게 14,2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14,000원 초반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뭐 추세도 아주 양호한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14,2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뭐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특히 이제 올해 최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슈퍼릴 만한 접근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4,000원 미만에서도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좀 작은 종목 종목인데요. 선도전기를 오늘 시청약수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도전기는 1972년도에 창사를 한 업체고요. 뭐 중견 기기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한전과 이 대한 플랜트 프로젝트의 그 산업용 전기 기기를 지금 납품하는 업체고요. 뭐 우수한 기술력,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국내 경기 수출에 인해서 수출량이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8%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환경 그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중동과 이 동남아, 미주 지역까지 해외 시장 확대 예측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 주시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의 새 경제체제 도입 모멘텀을 놓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최근에 그 새로운 개혁과 개방책을 통해서 일단 뭐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배급제를 공식 폐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문서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 체제를 뭐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언급되면서 일단 권력 기반이 불안한 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중국의 그 개방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런 모멘텀에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좀 보였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주도업종은 광명전기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선도전기는 저PBR 매력도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과 대비해서 실질적인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저PBR 매력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제 주당수 자산 가치는 4,002원입니다. 현주가 PBR 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면서 오늘 시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도전기 가격대에 대해서는요? 네, 역시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목가는 3% 이상, 손절가는 3,05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1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출발할 듯 보입니다. 거래소가 0.5포인트 상승해 있고요. 코스닥은 2.3포인트 상승해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아마 강보합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0.5%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자동차 업종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고요. 철강주인 포스코 역시 0.26% 상승입니다. 화학주와 정유주 쪽은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3% 하락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0.6% 하락해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등 아직까지 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도 0.7% 빠져 있죠. 자, 그 밖에 금융주들은 오늘 모습이 괜찮습니다. KB금융이 0.8%가 현재 상승해 있고 신한지주도 강보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만이 0.2% 하락해 있네요. 자, 코스닥주로 가자면은 시총 상위 종목끼리 줄줄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만이 0.38%로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이 소폭이나마 상승과 하락으로 갈린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0.3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1946입니다. 코스닥은 477포인트로 2.4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또 1900선 중반을 여전히 잘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든든하고요. 자,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먼저 거래소부터 이성규 팀장께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2% 하락한 1946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약간은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의 그 시장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일단은 크게 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매수세를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그렇게 보였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유효한 관점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종합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시가 출발했던 부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0.09% 하락하면서 1944선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약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지금 현재는 317 종목에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가 180 종목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를 누르는 것은 역시나 그 대형주들이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적은 모습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대형주는 0.08%대 하락세,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오늘 장에서는 0.09% 그리고 0.36%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중형주와 소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종목수들도 이 중형주와 소형주들의 좀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 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상승 업종을 보게 되면 의료정밀 업종이 0.89%대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이 오늘 장에서는 0.5%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융과 보험 그리고 금융과 보험이 업종이 각각 한 0.2%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의약품 업종과 화학도 업종도 0.1%대 거의 0.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료 업종도 한 0.04%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대부분이 경기 방어주 쪽이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경기 순환주들은 지금 현재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약한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 비금속 광물 업종이 지금 현재는 0.46%대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건설 업종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등이 0.4%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이 혼조세로서 마이너스권 그리고 플러스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청고 그리고 유통업까지도 지금 현재는 0.1%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업종별 투자자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수세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15억 원의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63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기관들이 72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펀드에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좀 기조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운수장비, 금융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의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들은 뚜렷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23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좀 특이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에 대해서 전량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코스닥 쪽 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부터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까지 현재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6포인트, 0.56% 상승한 478.17포인트 출발하고 난 뒤에 강보합권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닥 쪽의 어떤 강세 흐름이 어디까지 좀 지속이 될지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어떤 코스피가 또 초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코스피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떤 개인들이 조금 외로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떤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15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14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투신 쪽에서 얼마만큼 매수를 해줄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투신들이
좀 관심을 가진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4%, 다음에 0.58%, 설반도체가 0.9%, CJ 홈쇼핑 0.59%, 동서가 0.31%, 그리고 포스코ICT가 0.8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위메이드가 1.35%, CJ ENM 1.03%, SFA가 1.11%,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1.14%, 3S가 1.0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안내비 0.24%, 젠백스가 마이너스 0.13%, 포스코캠텍이 마이너스 0.21%, 인터플렉스가 마이너스 0.1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은 어떠한지 한현증권 전소영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 시장의 흐름은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20전 하락한 1,130원 20전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무역 수지가 부진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특히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1.24달러 저항을 뚫지 못하는 흐름들을 계속 연출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은 1.22달러 후반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환시에도 1,120원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환시의 우호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3거래일 동안 3조 원 넘게 유입이 되면서 관련 환시 자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수급상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좀 변동성이 커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수급상 요인과 그리고 펀더멘털 요인들을 적당히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레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둔화 재료로 달러 환율이 1,130원대 위로 올라선 만큼 여기에서의 1,130원대 저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요? 네, 오늘 채권시장은 전일 대비 이틱 하락한 106.17의 국채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금통위 이후에 대기매수 유입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레벨도 많이 낮아진 거에 따른 이런 부담감이 상충하면서 레인지 등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향후 금통위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당분간은 단기간의 조정 가능성에 조금 더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순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레벨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급등 후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이번 주 흐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전력 질주 뒤 숨고르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방향은 위로, 속도는 아래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곡물가 상승과 주가 상승의 연관성에 대해 풀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아직은 주가지수 레벨업에 만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증시도 이상 고온 현상인지 현재 시장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국채 매입 정책 기대 등에 힘입어 지난주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는 5월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도 1,900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는 단기 과열 부담이 높아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추세적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주요 정책 이벤트들이 종료돼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잭슨 미팅이 예정된 8월 31일까지 추세를 형성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최근 강세 신호가 강화되고 있는 운수 장비, 통신 업종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지난주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리스크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PER은 9.1배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정 수준이며 PBR도 1.2배로 적정 수준을 회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3에서 4%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은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선춤매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기는 금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사례를 분석해봤을 때 곡물가 상승은 지수 상승을 저해하기보다는 유동성 확대, 이머징 마켓의 부각 등 지수 상승 초기의 시그널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업종은 여타 업종 대비 지속적으로 매출 원가율은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넥센타이어,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현재 증시가 본격적 상승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직 2% 부족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펀더멘털에 의한 주가 견인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가격의 키 맞추기 흐름을 예상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관심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화학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증시 흐름 이상 고온 현상이 아니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분석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스피 시장은 지난 7월 25일을 저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12일 동안 1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은 2010년 이후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2003년 이후에 동일 기간 평균 수익률 0.6%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지난 1월 강세장과 유사한 모습인데 연초에는 이 시비가 LTRO를 시행하고 버냉키 연준 의장이 3차 추가 양적 완화를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실현을 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ECB의 국채 매입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 주택 및 고용 지표,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 개선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리스크는 축소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개선되는 국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유를 점검을 해보자면은 첫째로 ECB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드라기 ECB 총재가 충분한 규모의 공개시장 조작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ECB의 정책위원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금리를 충분히 낮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국채시장은 이미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변화가 최악의 상황을 탈피했는데요. 6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100.4에서 100.3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 모멘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함께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부상을 했는데요.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가 7월 중순 이후로 자금 순이입 기조로 전환에 이어서 최근 2주 동안에는 34억 달러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4주 연속 매수 우위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주에만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7월 25일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 탄력이 약화되거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는 3분기에는 회복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견해는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910에서 1960포인트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망 업종은 IT 업종과 기계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명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금까지의 상승 때문에 일단은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의 여건 자체가 계속해서 돌파를 해 나가거나 상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수가 연속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또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대형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흐름 자체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역배열 상태, 즉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강세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필수적으로 거치고 다시 상승세를 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이거나 아니면 횡보를 좀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조정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은 저가 매수가 금방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또 다시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을 해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 자체의 종목은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정 테마 종목군만 반등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에너지가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만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한 종목을 공략하되 조정을 줄 때 좀 더 기다렸다가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포트폴리오는 지금 대형주하고 개별주를 같이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군은 군데군데 계속 반등을 좀 해주면서 강하게 한 번씩 쳐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도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포트 내에서 IMBC가 금요일 반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6,700원대 근처까지 한번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반등이 나오면은 주가가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은 밀려버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올라올 때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BC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을 때 6,600원에서 매도 대응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또 새롭게 편입을 하는 종목이 녹조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녹조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LNS를 편입을 했습니다. 산성 LNS는 줄기세포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생수 회사의 지분이 약 10% 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종목을 관련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단기 대응만 가능하고요. 차트상 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꼭 녹조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100원 정도로 접근을 했고요. 현재도 6,150원 정도니까 매수 타이밍을 계속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5,2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M게임이나 유진 기업 같은 경우나 한국전자인증, 한전기술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그대로 보유하면서 진행을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봅니다. 네, 오늘 일단 IT 업종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IT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6%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그래도 좀 조정폭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동안의 상승에 비한다면 그렇게 조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무려 110만 원 선에서 132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자금은 많은데 그동안에 매수세는 보이지 않았고 대기 자금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자금들을 소진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추가적인 대기 자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동안 기관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편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펀드가 그런 순유출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약간의 이런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좀 약간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1.6%대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경향이 있는지 오늘 장에서는 0.4%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한 0.4%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와 연동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폭만큼 역시나 삼성전기 못 올라간 측면들 오늘 장에서 한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장에서 역시 1.15%대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SDI도 오늘 장에서는 일단 삼성자가 들어간 종목들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업종들을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보다 그동안 많이 삼성전자보다 못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마이너스권에 가더라도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약간은 폭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IT 업종 내에서 서로 약간의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호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나 그 모바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인 낙폭이 적다라는 점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그 운수 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데요. 특히나 자동차 업종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지금 자동차 3인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모두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4%대 현대차가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0.6%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이 자동차 업종들은 한 번쯤 중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온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게 뭐 갭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그 견고한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보다는 역시나 훨씬 더 좀 강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상대적인 그 완성차 업체보다는 역시나 저평가에 있었던 측면들이 어느 정도 완성차들과 이 키높이를 맞춰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쪽은 이 부품주들이 좀 더 빠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은 좀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선전하고 재고 물량들이 쌓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고 한다면 이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재고를 소진해가고 완성차 업체의 그 성장률은 좀 약간 둔화되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어느 정도 충당해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는 서로 제휴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상승세를 좀 더 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이 부품주들을 따져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좀 부품주들이 좀 더 매력적인 그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중에도 하나죠. 이 조선중공 업종들 최근에 폭락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같은 운수장비라 하더라도 이 조선중공 업종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4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0.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선중공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이고 그동안 워낙에 낙폭이 좀 심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유럽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측면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더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조선중공업 업종들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라든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과대 낙폭 부분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을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이 25만 원 선의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쪽 부분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완벽히 좀 무너진 모습이었고요. 지지선도 역시나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4거래일 연속에서 25만 원 선을 터치하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지만
강력하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다시 한번 23만 원대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그 기술적 저항, 그러니까 위 상단 부분에 좀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윗거리를 달면서 역시나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기 전까지는 역시나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 현재 상단 부분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정폭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삼성중공업도 한 3만 7천 원 부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이런 점들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기자재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 피팅 업체, 그러니까 이쪽뿐만이 아니라 플랜트까지도 이런 기자재들이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는데,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이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 안 나오게 됐을 때 다른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성광밴드가 오늘 장에서 1.8%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정유화학주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국제 유가가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세로 이루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사실상 지금 한 90달러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WTI 기준으로요. 근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횡보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경기가 완벽하게 나아진 모습도 아니고 여전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저항대로 되면서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장에서 한 1%대 넘는 조정세를 받고 있고요. 그동안 상승폭도 워낙에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GS가 역시나 1%대 하락세, 그리고 S-오일이 그나마 오른 장에서 좀 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화학주들, 정유화학주들 단기간의 상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도 그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정유주들보다는 덜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약간은 이 하락세가 좀 더딘 경향들은 있지만 정유주들이 저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는 화학주들도 역시나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상대적인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게 됐을 때는 이 정유주들보다 화학주들이 펀더멘탈상으로는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은 정태훈 팀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철강 섹터 그리고 기계 섹터, 금융 섹터, 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어떤 조정의 흐름이 현재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그런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6%, 금융 업종이 마이너스 0.13%, 건설 업종이 마이너스 0.73% 정도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포스코를 좀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가 최근에 35만 원에서 38만 5천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올 시장에 조정받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실적 부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동반적으로 상승했는 그런 시장과 어떤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결론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 범위와 그리고 추세적 상승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성규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어떤 조선이라든지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완화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기 좀 힘 부족하지는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원자재 최대 수출국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호주의 기준리가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어떤 그 경기의 어떤 하방행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원자재 수출 국가의 어떤 그 경기 하박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철강 그리고 화학업종 이런 거 섹터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철강 업종은 상당히 크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리고 중국의 어떤 중국의 어떤 소비의 한 60%를 차지하는 철강석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철강금속 업종도 마찬가지로 대중국 관련주라는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중국의 어떤 경기 그리고 호주의 어떤 기준금리 동향도 동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철강 업종의 어떤 경기 흐름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눈을 볼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35만 원 정도 가격권에서 어떤 하방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과 동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어떤 추세적 상승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나뉠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0.6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0.99% 정도 현재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강 대표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드렸듯이 시장과 좀 연동된 그런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섹터 내에서도 또 고려아연이라든지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철금속 관련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고려아연 뭐 금값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업종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돈 가격과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풍산 같은 게 조금 한 가지 많은 투자자분들 좀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돈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돈 가격보다는 구리 가격을 보는 게 더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돈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아연이 한 6대4 정도 그 비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구리의 어떤 그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구리 가격이 먼저 상승하게 된다면 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의 어떤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풍산의 어떤 실적과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안투자라 좀 봐야 되겠죠. 시장의 어떤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그 시장 저금리 속에서 어떤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대안이 실물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고려아연, 풍산이 좀 붕뜨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건설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건설 쪽도 뭐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의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현대 조정을 보이다가 조금 그 상승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뭐 GS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종목들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하나금융지가 마이너스 0.27%,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0.88%, 그리고 BS금융지가 마이너스 0.44%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뭐라 해야 될까요? 연금보험이라도 소득공제 확대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보였던 손해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현재 상승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0.9%, 동부화재가 1.66%, 현대해상이 1.8%, LIG 손해보험이 0.65% 정도 현재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성규 팀장께서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일단 통신주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 성격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배당 수익률이 워낙에 높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한 7%대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무려 12만 원 선에서 14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배당 수익률 자체만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역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원래 이 통신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기본료를 못 올린다든가 통신료를 못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전혀 그런 것들을 방어하지 못하는 주식들이었는데,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신사들이 자기네 갖고 있는 그 통신망들을 이용해서 많은 콘텐츠 산업과 제휴를 하게 되고 새로운 수익성들을 좀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뭐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LG U+가 아무래도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SK텔레콤이 뭐 0.69%대 상승세, 그리고 KT는 0.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U+ 같은 경우는 0.7%대 약간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상대적으로 약간은 그 추세를 좀 맞춰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오늘 유통주들을 잠깐 보게 되면 최근에 이 규제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유통주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통사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무려 27만 원 선에서 지금 30만 원을 넘어가면서 31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좀 지수와 함께 좀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규제 부분이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미치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마트 같은 경우 0.58%대 약간 조정 장세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현대백화점 오늘장에서도 0.3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장 지배력 측면이라든지 이익률 측면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여전히 좀 가장 강한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유통주들 중에서는 뭐 백화점이나 뭐 할인마트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규제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거의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었죠. 다만 소비의 부진이라는 그런 측면이 작용했는데 소비의 부진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소비 부진이 물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소비는 또 살아나게 됩니다. 경제라는 것이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마냥 나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그리고 최근에 좀 주요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상위 1%나 5% 내에서 그 사람들은 소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 여력을 갖고 있고 다만 중산층이라든지 하위층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백화점이라든지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그런 쪽의 산업들이나 아니면은 소비재들 일단 필수 소비재 쪽으로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유통을 포커스를 맞추면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통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좀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 면세점 부분이 원래 매출 비중이 더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반기에 여행객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 자체가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적 자체는 그렇게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호텔신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5만 7천 원, 그러니까 5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5만 원 초반 그리고 4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인데 물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다시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뭐 홈쇼핑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대 넘는 상승세인데요. 대량 세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될 경우는 같이 맞물리면서 소비가 좀 이쪽 부분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들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많이 눌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그 전에 의약품 업종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고 있고 역시나 그 저평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장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정태근 팀장께서 짚습니다. 네, 테마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적으로 좀 뜨는 테마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락하는 테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침 쪽에 좀 뜨는 테마들 같은 게 가스관제 그리고 신공항 관련 테마들이 좀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신공항 관련 테마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공항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으로 선도전기라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선도전기 같은 종목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아침 쪽에서 상당히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선도전기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도전기 차트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 죄송합니다. 선도전기가 동방선기네요.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동방선기 같은 경우 아침 쪽에 점상 진입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게 되면서 9.6% 정도의 상승폭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한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 주말에 조금 주말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고한 관련 같은 경우에 그 제주국제공항 그리고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가 신공항 건설 검토 작업을 예정보다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영진인프라, 영흥철강 그리고 동방선기, 영화금속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조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공항 건설 그리고 일부 공항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말 그대로 테마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현재 동방선기 차트입니다. 그래서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상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점상이 좀 풀리게 되면서
9.45% 정도 현재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진인프라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영진인프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다른 종목들 조금 약합니다. 7% 정도 현재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조금 축소를 시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흥철강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아침 저녁 한 12% 정도 급등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상승폭이 여부 종목 마찬가지로 좀 7.3%로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화금속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8.75% 정도 현재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전에 제가 바른선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어떤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하방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한번 테마주를 노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종목이 예전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영화금속 같은 종목도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방일성 주가의 어떤 하방일성 그리고 어떤 거래량이 많이 상당폭 크게 축소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는다면은 이런 테마 종목도 접근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 가스관 테마주도 말씀드렸는데 스틸플라워라는 종목이 조금 상당히 아침 쪽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상당히 급등의 그림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한 10.3%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관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북 경영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방산 테마주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북한의 어떤 새 경제 관리 체계 도입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금 가스관이 현재 그리고 남북 경영주가 들썩이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스관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어떤 러시아의 어떤 가스관 프로젝트가 어떤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떤 북한이 중국에서 어떤 러시아와 어떤 교류를 확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가스관 한국, 북한, 러시아 어떤 가스관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하이스틸이라든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스틸플라워 그리고 대동스틸, 동양철 같은 종목들이 어떤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테마주를 접근하시되 그런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69% 정도 현재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스틸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동스틸도 지금 현재 4.77% 정도 현재 상승폭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은 하이스틸이 그래도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 조금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상당히 매매를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편하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동양철강 같은 종목도 있는데 동양철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9% 상승폭이 너무나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 대장 쪽을 접근하신다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종목 그리고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종목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양철강은 좀 2.9% 테마 형성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접근을 테마주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수처리 테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처리 테마 같은 경우 최근에 녹조가 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날짜를 보게 되면 4일 거래일 전이죠. 4일 거래일 전에 윗골을 달게 되면서 이미 시세가 좀 마감이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냐면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상한가까지 땡겼지만은 조금 저렴한 좀 표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가 좀 땡기긴 했었지만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다음날 만약에 양봉이 형성이 됐다면은 이 거래량이 순수하게 조금 매수 세력에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출현했다는 부분들은 이 윗꼬리에서 단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이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전날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날은 그 전날 어떤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이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폐수 처리 그리고 담스 플랜트라는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좀 비가 오게 되면서 한강의 녹조가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테마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를 접근하실 때 이런 어떤 날씨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테마가 끝났을 때는 바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떤 테마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이요. 네, 미 증시는 수입물가 개선과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한 193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47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의약품, 보험 등이 상승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철강 등은 약세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경기 민감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외인의 시각이 점차 경기 회복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금일은 1900 중반에 차익 매물이 많아서 약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네, 안광학 의료기 전문업체 휴비츠입니다. 전체 매출의 86%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지역별 비중은 유럽이 38%, 국내 13%, 중국 10%, 중남미 10%, 미주 및 기타 29%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검안기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향후 광학 현미경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학 현미경은 일본의 올림푸스와 니콘, 독일의 라이카와 자이스 등 4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휴비츠는 상위 4개 브랜드와 동등한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며 2015년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학 현미경 글로벌 메이커가 4대가 아닌 5대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휴비츠의 또 다른 성장 동력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신성장 동력은 중국입니다. 지난 2007년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해 휴비츠를 설립했습니다. 중국은 고가 외국 브랜드와 저가 자국 브랜드 간 가격 차가 너무 커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어 중간층을 목표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중간 시장을 공략하되 중국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질과 가격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칭다오, 난징 등 13개 직판 영업소를 세웠고 연말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검안기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렌즈 가공기 쪽으로도 점차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5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해 휴비츠는 올해 205억 원, 내년 261억 원으로 실적이 매년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광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안경 착용 인구 비중이 15%에 불과해서 추가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에 상해 휴비츠의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휴비츠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TR 12배, PBR 2.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6월 4일 8,160원을 저점으로 주가가 재상승하면서 정배열 전환한 상태입니다. 전고점 매물벽이 있는 13,000원대 목표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11,000원에서 11,4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하신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 두 분께서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는 또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습니다.